1980년대 초 미국 플로리다주 멜버른이라고 하는 지역에 자동차를 무척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이 아이의 옆집 아저씨는 포르쉐 356S를 가지고 있었고, 이 아이는 손에 연장을 쥘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옆집 아저씨를 도와 차고에서 차량을 분해했다가 재조립하는 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자동차에 완전히 푹 빠져 살게 됩니다.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이 아이의 머릿속은 온통 언젠가는 자신만의 자동차 브랜드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이 아이는 결심을 합니다. 자동차를 만들려면 자신이 직접 자동차 전문 엔지니어가 되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주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한 렌슬리어 공과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기고 난다고 하는 자동차 엔지니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자동차를 설계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역량은 당연히 기본이고, 차량 디자인, 각종 첨단 장치를 비롯한 수많은 부품 조달,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들, 특히 대량 생산을 위한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10억, 20억도 아니고 조 단위의 돈이 필요한데, 이 학생의 꿈은 도대체 가능하기나 한 이야기일까요? 20년이 지난 지금 이 학생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릴 그 학생의 이름은 RJ 스칼인지, 그리고 그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창업한 전기차 회사가 바로 현재 미국 IPO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무려 최대 90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괴물급 슈퍼 전기트럭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은 제로백이 3초대로 웬만한 스포츠카보다 빠릅니다. 꽤 험준한 지형도 뚫고 나가며 무려 45도의 경사진 암벽 언덕을 거뜬히 올라갑니다. 앞뒤 4개의 바퀴에 모두 각각 200마력의 출력을 내는 전기 모터가 달려있는 쿼드 모터 시스템으로 현재 미국에서 대표적인 픽업 트럭의 대명사로 통하는 포드 150 랩터가 발휘하는 450마력보다 거의 2배 가까운 830마력을 자랑합니다. 각 바퀴마다 각각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을 하는 이른바 탱크턴이 가능하며 약 1m 높이의 물속에서도 문제없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한 번 충전으로 314마일, 즉 505km를 달리며 최대 적재 하중은 800km, 견인 능력은 최대 5톤입니다. 리비안은 한마디로 괴력을 지닌 슈퍼 괴물 전기트럭인 것입니다. 가격은 프리미엄 모델이 73,000불, 약 8천만원이고 일반 모델은 7,500만원 수준입니다. 특히 리비안은 차박이나 캠핑을 좋아하는 캠핑족이나 오프로더에는 매우 매력적인 전기차입니다. 차량 뒷좌석의 뒷부분에 옵션으로 캠핑 키친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뒷문 바로 옆에 있는 공간에 휴대용 키친을 수납할 수가 있는데, 이 빌트인 미니 키친에는 인덕션 스토브탑이 탑재되어 있고 싱크대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각종 냄비와 그릇, 조리기기 및 수저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미니 키친은 옵션으로 따로 구매해야 하는데 가격은 5,000불, 약 550만원입니다. 또한 오버나잇 아웃도어 캠핑을 위해서 성인 3명이 누울 수 있는 전용 텐트도 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2,650불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루시드 영상에서 루시드는 사우디 국부펀드로부터 1조 원을 투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리비안은 아마존과 포드 등 전 세계 최고 기업들과 투자회사들로부터 무려 12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받았고, 아마존은 이미 10만 대를 선 주문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몇 달 남지 않은 올해 안에 리비안이 성공적으로 상장된다면 스칼인지의 재산은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RJ 스칼인지는 정말 남들이 코웃음을 칠 수 있는 26살이라는 나이에 자신만의 자동차 회사를 창업해서 여러 어려움을 이기고 20년 만에 90조 원 가치의 기업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현재 미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프리미엄 슈퍼 전기트럭 스타트업인 리비안이 어떻게 설립되었고 성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슈퍼맨을 닮았다고 하는 RJ 스칼인지는 어떻게 90조 원 가치의 자동차 기업을 설립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리비안의 상장 관련 리스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미국 기업에 대해 공부하시는 차원에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만의 자동차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던 RJ 스칼인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렌슬리어 공과대학에 진학하여 이후 미국 내 최대의 공대인 MIT에 들어가 자동차 공학 분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까지 모두 취득하며 자동차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을 쌓게 됩니다. 이후 26살이 되던 해인 2009년 자신만의 자동차 회사를 드디어 창업하는데, 그 당시에는 회사 이름이 리비안이 아니고 메인스트림 모터스였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창업 자금이 어디에서 났을까 하는 점입니다. MIT에서 석사, 박사학위까지 받으려면 엄청나게 비싼 등록금을 내야 했을 텐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다른 스타트업 대비 초기 투자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다는 이야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집이 아주 잘 살았거나 어디에서 운 좋게 시드머니를 투자받았거나입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왜 이름을 메인스트림 모터스라고 했을까입니다. 이 두 가지 의문은 링크드인에 올라온 그의 아버지의 이력을 보면 풀립니다. RJ 스카린지의 아버지의 이름은 로버트 스카린지입니다. 로버트 스카린지 역시 아들이 학사를 받은 렌슬리어 대학교에서 1970년대에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모두 받은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가 1986년에 세워서 지금까지 35년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메인스트림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즉, 리비안의 청업자 RJ 스카린지는 공학 박사인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회사 내에 작은 자신만의 자동차 회사를 창업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일단 창업은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회사가 엔지니어링 전문 회사였기 때문에 차량의 기본적인 부분을 만들고 테스트할 수 있는 여러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었고 35년간 엔지니어링 사업을 해온 아버지와 직원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업 초기에 필요했던 자금은 부모님과 친지들에게 돈을 모아 마련했습니다. 또한 RJ 스카린지 본인 역시 MIT에서 자동차 공학 분야에 박사까지 취득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알게 된 수많은 MIT의 천재급 공학도들도 영입해서 같이 팀을 꾸려 차량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RJ 스카린지는 탄탄대로를 달리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RJ 스카린지가 처음 MIT 친구들과 함께 개발했던 차량은 전기차도 전기 트럭도 아닌 하이브리드 스포츠카였습니다. 2009년 회사 창업 후 스카린지와 그의 소수정예 차량 개발팀은 효율적으로 연료를 소비하는 하이브리드 쿠페 스포츠카를 만들기 위해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 밤낮으로 열심히 차량을 개발합니다. 이 당시 스카린지의 팀은 비록 몇 명 안 되는 소수로 구성된 팀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열심히 일하는 열정이 넘치는 팀이었습니다. 2년 후인 2011년 드디어 스카린지와 그의 팀은 첫 번째 차량을 완성합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생산을 시작할 계획도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스카린지는 매우 힘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땀과 정성을 들여 개발한 첫 번째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로 피봇, 즉 사업 전환을 하기로 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RJ 스카린지는 이때 하이브리드 스포츠카를 포기한 이유로 왜 사람들이 연료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스포츠카를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본인 자신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러한 결정을 한 스카린지 본인도 그의 팀원들도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후 RJ 스카린지는 새롭게 전기차를 개발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어 다양한 부품 조달이 상대적으로 쉬운 미시간 지역으로 회사를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스카린지의 소수정예 차량 제작 팀원들 역시 모두 스카린지를 따라 미시간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때 돈을 아끼기 위해 스카린지와 현재 스카린지의 부인이 된 그 당시 스카린지 여자친구 그리고 소수정예 차량 제작 팀원들은 모두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의기투합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기차 개발에 대해 토론하고 같이 일하면서 새로운 전기차 개발에 매진하게 됩니다. 이때 스카린지는 회사의 이름을 메인스트림 모터스에서 아제라로 바꿉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자사의 차량인 아제라 세단과 비슷하다며 소송을 걸어 다시 한번 이름을 리비안으로 바꾸게 됩니다. 리비안은 RJ 스카린지가 어릴 적 보트를 타고 탐험하곤 했던 인디안 리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후 2017년까지 무려 6년간 스카린지는 철저히 전기차 개발 내용을 비밀에 붙이고 스텔스 모드로 슈퍼 전기 트럭 개발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이때 스카린지 팀의 기술력을 알아본 사우디의 국부펀드와 일본계 회사들이 초기 리비안의 투자자로 투자금을 대주기 시작합니다. 2016년 스카린지의 작은 소수정예 차량 개발팀은 100명으로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리비안은 일리노이의 노말이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한 미쓰비시 모터스의 차량 제조 공장을 인수하기로 발표하면서 비로소 스텔스 모드를 깨고 시장에 아직 리비안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2017년 일본의 스미토모 상사는 리비안의 전략적인 파트너로 투자를 단행하였고 2018년 11월 LA 오토쇼에서 드디어 리비안은 전기 픽업 트럭과 SUV 전기차를 대중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몇 개월 후인 2019년 아마존은 리비안에 700밀리언 달러, 하나로 약 8천억 원을 투자하고 이미 10만 대의 배송용 전기밴을 주문하였으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차량을 인도받을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실제로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리비안의 열렬한 팬으로 최근 우주여행을 가기 위해 로켓으로 이동할 때에도 리비안의 픽업 트럭을 이용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내 기존 픽업 트럭 부문의 강자인 포드 역시 2019년 자사의 픽업 트럭의 직접적인 경쟁자이기도 한 리비안에 오히려 500밀리언 달러, 하나로 약 5,500억 원을 투자하고 향후 자사의 전기 트럭에 리비안의 전기차 기본 파워트레인 뼈대인 리비안 스케이트보드를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리비아는 이후에도 블랙록, 소로스 펀드, T. 로우 프라이스 등 수많은 대형 투자회사들로부터 투자를 순조롭게 받아 현재 총 12조 원 규모의 투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돈의 대부분은 대량 생산을 위한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올해인 2021년 6월부터 차량 인도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차량용 칩셋과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현재는 내년 1월에 차량 인도를 타겟으로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비안의 트럭에는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올해 7월에는 리비안의 팀의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자체 배터리 생산 라인 구축을 위해 국내 배터리 관련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과 미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리비아는 2025년까지 100기가와트 규모의 자체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은 픽업 트럭의 성지로 실제 미국에서 도로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픽업 트럭이나 SUV 차량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땅이 넓고 가구도 직접 사와야 하는 미국의 경우 픽업 트럭이 매우 인기입니다. 이미 수많은 내노라하는 투자자들로부터 12조 원가량의 투자를 받았고 이들 기업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든든한 지원군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리비안 역시 루시드와 마찬가지로 아직 차량을 한 대도 생산하지 못한 상황인데다 자체 충전소 네트워크도 아직은 없어 현재 80빌리언의 기업 가치가 너무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상장을 한 전기차 기업인 워크호스나 로즈타운 모터스, 루시드와 같이 초기에 기대 심리로 크게 올랐다가 다시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장 초기에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상장 후에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상장 후 주가 상황을 보면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부족 현상으로 차량 인도가 제때 되지 않는 상황이 실제로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상장은 올해 한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차량 인도가 실제 내년 1월에 정말 일어날지 아니면 더 연기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스카린지는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사업 초기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냐는 질문에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있는 성격을 가진 것이 큰 행운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스카린지 역시 엄청나게 일에 매진하는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95%의 시간을 리비안에 썼고 나머지 5%는 가족들에게 쓰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스카린지는 회사가 어려울 때부터 늘 같이 해준 여자친구와 결혼하여 현재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 마운틴 바이크를 타는 것을 좋아하는 아웃도어 매니아입니다. 스카린지의 직원들이 스카린지를 흠모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믿고 따른다는 점도 스카린지의 리더십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현재 미국은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에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큰 변혁기에 초입에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리비안이 예정대로 품질에 큰 문제 없이 시장에 잘 출시되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나 포드, GM 등의 전기 픽업 트럭들과 건전한 경쟁을 주도하며 미래 전기 트럭 시장을 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